명철한 사람은 자신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안다. 하지만 진정 깨달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이 하나임을 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묘한 갈등 속에 놓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만만하게 보이고, 그렇다고 나를 세우자니 정만 늘어나는 것 같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호구 취급받고, 그렇다고 차갑게 굴자니 외로워지는 것 같고, 직장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선량함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1800년 전 난세 시대를 살았던 한 현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결코 호구가 되지 않았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 바로 제갈공명입니다. 어느 조용한 아침, 제갈공명의 천막 앞에 한 젊은 장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주먹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군사님, 저 위나라 놈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가서 혼쭐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런가? 그들이 무엇이라 했는지 들어보자. 젊은 장수는 적군이 한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듣고 있던 제갈공명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소마저 번졌죠. 흥미롭구나.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기회가 생긴 것이다. 젊은 장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욕을 당했는데 왜 기회라는 것일까요? 제갈공명은 말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는 것은 이미 마음의 평정을 잃었다는 뜻이다. 평정을 잃은 자는 판단력을 잃고 판단력을 잃은 자는 실수를 하게 된다. 우리는 그 실수를 기다리면 된다. 며칠 후 적군은 성급한 공격을 감행했고 제갈공명은 그 틈을 파고들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한 방의 화살도 쏘지 않고 말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것이 제갈공명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자극하고 도발하고 화나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 맞받아치죠.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보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상대의 게임 규칙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제갈공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의 감정을 읽고 그 감정이 만들어낼 빈틈을 기다렸죠. 현대 심리학에서 이를 감정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상황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회의 중에 누군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릴 때 즉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번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무엇이 불안한 걸까? 상대의 감정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파악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죠. 제갈공명에게는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총나라의 한 지방 관리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즉시 그를 처벌하자고 건의했죠. 하지만 제갈공명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그 관리를 불러들여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그대의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관리는 당황했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뜻한 대접을 받으니 말이죠. 그는 어려운 집안 형편, 병든 어머니, 학비 때문에 고생하는 아들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갈공명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백성들을 괴롭힐 이유가 될 수는 없소. 그는 관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그대의 가족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은 내가 알아보겠소. 둘째, 앞으로 한 달 동안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시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죠. 관리는 눈물을 흘리며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죠.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제갈공명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딱딱하거나 말랑말랑하거나 둘 중 하나의 극단을 선택합니다.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하기만 하고 강한 사람은 계속 강하기만 해요. 하지만 제갈공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열었습니다. 따뜻함으로 경계를 허물고 그 다음에 명확한 선택지를 제시했죠. 부드러웠지만 결코 흐리멍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처세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되 원칙은 지키는 것, 다정하되 만만하지 않은 것,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무작정 화내거나 무작정 넘어가는 것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세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명확하게 말하세요. 네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사랑받는 동시에 존중받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갈공명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빈성계입니다. 적군이 대군을 이끌고 성을 포위했을 때 제갈공명에게는 변변한 군사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떨며 숨거나 무모하게 맞서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제갈공명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루에 올라가 거문고를 타기 시작한 거죠. 적군의 지휘관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결국 그는 군사를 물리고 퇴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빈성계라고 부르며 제갈공명의 기지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담력이 아니라 때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제갈공명은 상대방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휘관이 신중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만약 상대가 무모하고 성급한 사람이었다면 제갈공명은 전혀 다른 전략을 썼을 겁니다. 때와 상황을 읽는 능력. 이것이 제갈공명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상사가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과 그가 여유로울 때 제안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충고하는 것과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충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옳은 것을 언제 어떻게 표현할지도 함께 고민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답일 때도 있고, 때로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부드럽게 감싸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제갈공명이 적군의 성격을 꿰뚫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때 마음을 여는지 말이죠. 제갈공명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면이 있었죠. 그는 결코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비가 제갈공명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공명,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게 어떨까? 적군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제갈공명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주공, 저는 속임수보다는 정정당당한 방법을 믿습니다. 한 번 거짓을 쓰면 그 다음엔 더 큰 거짓이 필요해집니다. 유비는 아쉬워했지만 제갈공명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갈공명의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죠. 자신만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제갈공명의 네 번째 지혜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호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경계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만 도와주면 되겠지. 나 하나 참으면 평화로워지겠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자신도 모르게 계속 밀려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경계선이 있다고 해서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명확한 경계선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더 진정성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제갈공명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 안에서는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요구에는 단호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업무 범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를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소통하세요. 죄송하지만 이 일은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대신 이런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프로페셔널하고 더 신뢰받는 길입니다. 제갈공명의 마지막 지혜는 아마도 가장 깊은 것일 겁니다. 그가 죽기 직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스승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제갈공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한 가지만 추구했다. 바로 마음의 평정이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제갈공명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함을 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을 강함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제갈공명이 보여준 강함은 달랐습니다. 그의 강함은 고요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런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억지로 굴복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경받게 되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 이를 정서적 성숙기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적절히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이런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호구가 되지 않으면서도 사랑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도 자신이 필요한 것도 지킬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갈공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생기실 겁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제갈공명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자신을 연마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혜를 쌓아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번 멈춰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이 감정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다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자신만의 원칙을 정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어디까지는 양보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양보할 수 없는지 명확히 하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제갈공명의 지혜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1800년 전 난세의 시대, 제갈공명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평화를 추구했고 권력의 중심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떤 면에서는 난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관계는 복잡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순간들이 끝없이 이어지죠. 그런 우리에게 제갈공명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호구가 되지 않는 길, 다정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삶,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 자신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제갈공명은 말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마라. 다만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싶은가?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 답에 맞게 살아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갈공명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조금씩. 그러면 언젠가는 당신도 제갈공명처럼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호구가 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